뉴스파이팅 대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여야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공! 7 빵! 으아! 본선 대변인 걸리신 거고요. 본인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007 빵 했잖아요. 본인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안 했어. 제가 걸렸습니다. 아 그래? 왜요? 예, 제가 다음에 커피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신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급부 대변인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걸 모아서요. 과연 언제쯤 우리가 007빵을 잘할 수 있나? 네, 맞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들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지금 막 별 잠이 재미도 막 없고요. 아니 지금 청취자분들이 버스에서 007빵 하실 거예요. 네. 버전이 또 이렇게 무음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무음으로 네, 네. 라디오인데 아, 진짜 그러네요. 라디오인데 네. 3초 무음 되면 저희 알겠습니다. 방송 사고인 거 방송사고네요. 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007빵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이루리라. 예. 명태균 씨 이야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공천 대가성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네. 거기서 이제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한테 1억 2천만 원 3명한테 받았다라는 예. 혐의인데 예. 그중에 이제 그 3명 중에 한 명은 자기가 공천을 바라고 준 게 맞다라고 이제 진술했다라는 예.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면 그냥 추정컨대 네. 뭔가 내가 이제 공천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이제 여론조사 비용처럼 그렇게 받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의심은 이제 하게 되는 대목인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인지는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야 될 일이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김영선 전 의원한테 이제 돈을 받았느냐, 네. 그것이 이제 공천 뭐 자기가 기여하고 받은 뭐 한 대가냐라는 네. 것인데 이것은 뭐 제가 듣기로는 이 명태균 씨가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보좌관 같은 곳으로 정식 등록을 할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그 급여를 그런 식으로 받은 것이다. 아마 이제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것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 검찰에서 이제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네.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본인의 SNS에 뭐 녹취는 더 나올 것도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갑자기 왜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이분이 한 2명이나 한 3명, 4명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본인이 예. 그 육성으로 이제 뭐 SNS에서 뭐 이거에 터지면 뭐 검찰에서 네. 자기를 건들면 뭐 한 달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나 하야 될 것이다. 본인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또 이제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는 또 이제 정치 자금법만 이제 해서 자기는 그것만 처벌받겠다고 이제 셀프로 예. 예, 자기가 이제 잘못한 걸 인정하는 지금 모양새인데 이게 뭐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피해가 안 가야 된다는 그 충정의 그런 자기의 제값을 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조사나 뭐 수사 진행 과정을 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뭐 이 사건 자체가 뭐 9개월인가 10개월 전에 이미 첩보를 받았고 검찰이 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검찰이 그동안의 보연 정치 검찰을 떠나서 검찰의 수사 행태나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또 지지부진하다가 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이든 또 특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특검 예. 얘기까지. 근데 저는 그 명태균 씨의 태세 전환을 보면서 네. 핵폭탄은 없다. 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 네. 명태균 씨가 허장성세를 하는 것이고 이제 허세인 것이지 허풍.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사실 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의심이 되는 게 있다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뭔가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는데 네. 이게 일단 이 윤과 전모는 민주당의 녹취록,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과 그다음에 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네. 사실 이제 드러났거든요, 윤곽이. 이것이 이제 불법인지 아닌지 뭐 애매한 사실은 이제 뭐 그게 그다지 문제 삼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판단이 저는 내려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놓을 것은 없고 검찰 수사의 칼날은 자신에게 이제 좁혀져 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손 들고 뭐 경솔한 언행을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고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없으시군요. 네, 명태균 씨 사건 나오면 또 얘기하도록 하죠. 맞습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갤럽 조사인데요. 뭐
그 기자회견까지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비하게 반영이 됐겠죠. 하루 네네. 전이니까요. 지난 5일부터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17%인데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응답률 11.8%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 이 입장을 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 돌아서던 국민들의 마음을 일단 그 다시 붙잡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개를 다시 돌리셨어요, 국민들께서. 네. 뭔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부터 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네. 변화의 의지, 변화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느끼셨는데 예. 그것을 보여드리느냐, 실천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밑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임기 후반기는 저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상태로 시작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심기일전에서 예. 인적 쇄신 약속하셨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부분도 네. 또 약속하셨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그걸 실천으로 보여주실 때다. 그럼 국민들 민심 반응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고개를 돌렸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반대 방향 외면한 거예요 보면. 왜요? 예. 왜요? 왜냐하면은 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기대감이나 많이 이제 낮아진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명품백 300만 원 또 이 받아서는 안 되죠. 3만 원짜리 가방이라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럴 수도 있다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명태균 관련해서는 네. 야 이거는 하다 이런 사기꾼한테도 진짜 박사님 선생님 하면서 전화 통화하고 예. 공천 관련해서도 연계돼 있다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나 육성이 들어가면서 지지율이 최저치가 아니고 최저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17%에서 뭐 20, 23 할 수가 있지만 이 최저치가 17%가 이게 말이 17%지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됐을 때 그 지지율과 지금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고 보수의 눈높이를 봐야 된다. 지금 지지자의 눈높이가 상당히 이제 고개를 외면하는 걸로 돌려버린 거예요. 제가 조금 추가드릴게요. 이 오늘자 리얼미터인데요. 지지율이 22.3% 지난주 22%대 이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제 나오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긍정평가가 22.3%였는데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망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예. 진짜 이제 이루어지나 실천으로 이루어지나. 예. 근데 이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께서 남이순방 동행 안 하시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 용산의 비서관 출신 두 분, 네. 공공기관 거론되던 분들, 그렇죠. 이분들 뭐 본인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표적으로 상징적인 됐어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인사가 사실상 철회됐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는 빨리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예, 아무튼 뭐 이 새로 나온 오늘 아침자 속보였는데 이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3%, 3.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요 대국민 남아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친한계에 내부 총질에 집착한다. 난파선 쥐떼가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급하신 게 지금 보면 오늘 또 단독 뉴스가 나왔어요. 그 명태균한테 그 홍준표 측근 A 씨가 그 명태균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1억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본인은 뭐 예전에 뭐 대선 때 후보 그 명단을 이제 유출한 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해서 이분은 지금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언론에 어떻게 지금 이용당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본인이 대선 후보의 급으로서 자기의 비전이나 대구시장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로 소개가 아니고 이렇게 한동훈을 공격할 때 그걸 언론에서 계속 이제 소환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결국 이용당하는 것인데 본인만 모른다. 그래서 보시면은 쥐떼 같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 앞에 난파선
그 난파선이라는 게 보수 이제 어르신께서 본인이 자기 속한 정당을 난파선이라고 규정을 짓잖아요. 그리고 내부 총질에 집착한다고 하죠. 본인이 내부 총질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도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시정에 이제 전념하시는 것이 향후에 대선에서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대구시장 후보로서 견제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얘기 있잖아요. 예. 제가 견제해서도 뭐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상황도 아니지만 예. 그래서 왜 모르죠. 기적이라는 거. 모를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결과는 뭐 그렇게 뭐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요즘은 사실 가집니다. 아, 예. 예. 아, 그래요? 요즘에 정말 왜냐하면 아, 예. 제가 보수 텃밭이잖아요. 네, 대구에서 하시잖아요. 예, 대구에서. 대구에서 계속 정치를 하는데 예. 요즘에는 정말 보수 뭐 1, 2년 지지자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이게 좀 그렇지만 야 민주당을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가감없이 하세요. 정말. 아, 그래요? 예, 그게 저는 표심으로는 간다고는 사실은 뭐 확신하진 않지만 이게 민심 보수의 민심인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집니다. 요즘에. 그래요, 대구에서. 네. 뭐 광주에서는 뭐 국민의힘 좀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영광 군수 투보를 내는 내라.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에서 15%로 갈 수 있는 그게 저는 이준석과 김종인 그 당시 잘한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그걸 꾸준하게 했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 정당화가 넘어서 좀 위기가 조금 이제 뭐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런 노력할 여유가 없어요. 사실 국민의 그래요.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얘기 들어볼까요? 대구 민심이 굉장히 네. 지혜롭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네. 윤 대통령께서 그 대국민 기자회견 하신 곳에서 사실 동인으로 그래요.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날 그 말씀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네. 뭐 차기 대선 뭐 지금 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자꾸 이런 말씀들이 쌓일수록 저는 의구심이 점점 더 쌓여가고요. 네. 대통령의 그날 기자회견은 어떤 부분은 기대가 못 미친 부분도 있었고 네. 국민들의 네. 좀 표현이 투박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나중에 그 하루 이틀 지나가고 나서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국민들께서 그래도 요구하고 원하셨던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변화 의지가 다 사실은 다 반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오늘 신문에는 개각이 준비되고 있다. 명단까지 일부 이제 보도가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이런 뭐 홍준표 시장님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아, 그래요? 생각합니다. 내부 총질 없어집니까? 아니 총질은요. 총은 죽으라고 쏘는 거잖아요. 아, 예. 지금 총질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이 격해지니까 좀 수위 높은 말들은 있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이야말로 이게 총질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의 어른이신데. 이런 말씀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국민 담화 평가도 한번 하고 싶은. 네, 해세요. 네. 아,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네, 또. 예. 왜냐하면 그 패널 분들께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시길래 보통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악마화 시켰다 하잖아요. 뭐 언론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근데 본인이 사실 악마화 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 무슨 말씀이세요? 대국민 담화할 때 김건희 여사가 새벽까지 5시 6시간 동안 내 휴대폰을 들고 해서 미쳤냐 왜 이러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규정화시켜버리는 게 이게 악마화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새벽 5시 6시까지 배우자 휴대폰을 가지고 답장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정상적인 상태라면 오전 6시는 하지 말고 아침에 깨어나서 해야지. 그 새벽 3, 4시까지 문자 보내서 답장하면 그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아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여보에 충성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답변이나 해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 것이죠. 대통령께서 그날 이제 길게 하시다 보니까 네. 어떤 부분은 좀 굳이 저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마음에 비해서 좀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좀 투박하신 편이죠. 대통령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이제 고쳐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건 변화의 의지는 저는 분명히 보여주셨다. 국민들께서 느끼셨고 네. 국민들이 왜 그러면 기대에 못 미치는데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셨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임기 이제 절반 됐는데 대통령을 내쫓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최대 수혜자는 범죄 혐의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 이런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네. 집회 있잖아요. 장애 집회. 네. 장애 집회 지금 2번이나 했는데 많이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 모이는 숫자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왜 안 중요합니까? 아니 그 이제 예. 사실은 국민들께서 여유가 없어요 삶에. 아, 예, 그래요? 주말에도 좀 쉬어야 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그럼 안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여서 목소리는 내야죠. 아, 그리고 예. 그게 뭐 한 3만, 5만, 뭐 추산, 뭐 경찰은 뭐 15,000이라고 예. 하지만 이게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그 국민의힘에서 조금 오해하시는 게 예. 탄핵을 가야 된다거나 하야를 하는 것이 꼭 민주당 정권에 뺏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잘하라고 이제 질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 잘 대응을 하시면 당연히 또 정권이 연장될 수 있으니까 그걸 꼭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꼭 못 지키면 민주당의 정권을 넘어가야 된다. 그런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네, 저는. 많이 모였으면 네. 아마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많이 모이지 않았기 많이 때문에 모였죠. 이제 모였죠.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졌는데 지난주엔 네. 30만 명이라고 주장하시다가 네, 이번에. 어제 그제는 20만 명이라고 본인들도 이제 너무 적게 모인 거죠. 대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막 독려하셨는데 네. 두 번째 문제는 뭐 하나는 오후에 하고 하나는 전제 저녁 때 네. 했다고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얘기를 민주노총이 이제 그렇죠. 오후에 집회를 했는데 네. 이분들은 민주노총은 불과 며칠 전 사흘 전에 핵심 그 조직쟁의국장을 했던 분이 간첩 혐의를 했던 사실이 네. 인정이 돼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100번이 넘게 북한의 지령에 네. 따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하고도 손잡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집회하면서 경찰관 폭행하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서재원 대변인 네. 같은 좀 상식 있는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는 네. 하지 말아야 된다. 당내에서 목소리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노총 안에 이 간첩 지령 받은 사람은 구속돼야 되고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게 민주노총을 다 대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천헌금 받는 분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뭐 호준석 대변인 또 이번에 경선 나왔을 때 선거 나왔을 때 돈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의 한 명인데 만약에 이게 민주노총의 지도부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지만 간첩이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이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간첩 지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단 40초. 그 세 분이고요. 이번에 유죄 판결 네. 받은 분이 그동안에 민주노총이 이상하게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뭔가 이제 북한의 노선과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요. 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노조의 존립 목적이 없어진다. 재판부가 사실상 이게 민주노총의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심 선고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인권 침해죠? 무죄를 주장하는데요. 박균택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네. 또 어떻게 보면 보기 좋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또 그 생중계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박근혜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책임을 물었던 것이고 그 현장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 지금은 재판 결과잖아요. 마지막 결론도 아니고 1심인데 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유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라도 생중계를 하자고 하는 게 그것도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무죄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이벤트냐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정치적 공세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의 생중계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그때 왜 압수수색이라든지 서면 조사도 검찰에서 안 받고 제3의 장소에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중계했었으면 더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지 과거에 않았을까. 권양수 여사도 네. 부산에서 수사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을 굳이 생중계를 하자고 주장하고 재판에서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정치권에서 하자고 하면 이제 정쟁화되는 것이죠,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1심 선고를 생중계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 얼굴 표정 보여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실관계들이 인정이 되는 것이며 어떤 법리에 따라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이 제도의 취지고요. 그래서 주요 사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인데 요건은 저는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우리가 우리도 옛날에 그 두 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뭐 복수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죠. 제가 네. 보기에는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뭐 댓글까지 달자 최고위원이란 사람 네.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사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들께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어떤 그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됐는가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그런 취지로 재판을 다 백일하에 드러냅시다. 네. 이런 취지로 이런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떳떳하다면 받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이 만남을 두고 이재명 대표 유죄 나오니까 뭔가 둘이 이렇게 합심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초점 자체를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추니까 하는 것인데 저는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지사의 만남이 정치적인 본인들의 뭐 목적이 저는 100% 없다라고 부정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뭐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대권 후보기 때문에 네. 공동으로 협의해서 우리가 한번 대통령으로 한번 나가는 걸 어떻겠냐 이런 의논 자체를 하시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네. 자꾸 유죄라고 할 생각하시는데 수도 있는 무죄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면 그 두 사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지사는 네.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만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이나 혹은 지사로서의 노하우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익이 있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함께 일한 호흡한 그런 네. 만남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목적이 있을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 때문에 만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해 주세요. 네. 김동연 지사께서 코앞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네. 첨단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그게 있어요. 있군요. 목적이. 예. 근데 그다음에 독일 가신 거는 어느 재단의 초청을 받으셨다는데 이건 좀 너무 이제 좀 동떨어져 있어. 이게 뭐지 갑자기? 예. 제가 보기엔 김경수 그 전 지사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다음 달에 귀국합니다. 예. 그러면 서울에서 만나면 돼요. 그래요. 근데 굳이 왜 거기 독일을 가서 만났을까? 이재명 대표님의 그 선거 전에 만나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잘 해석이 되지가 않고 예. 갔다 와서 한 이틀인가 만에 또 어느 신문에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거 어떻게 그럼 어떻게 보도가 됐을까? 독일에서 조용히 만나셨는데 저는 어쨌건 뭐 나쁜 일 아니고요. 예, 예. 만나시는 거 좋고 김동연 지사 이분이 되게 그 관료 출신인데 행동력과 강단이 좀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잘 대비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김동연 지사 행동력 네.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 나잖아요. 그 여직원의 라면 누가 끓여왔냐고. 라면. 예. 그것도 뭐 저도 이제 그게 왜 뜬금없이 영상인데 근데 그 영상 자체는 예전에 뭐 찍어 촬영된 그래요. 것이라고 예, 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자꾸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하시는데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언급한 건 있어요. 새민주라고 네. 저기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이름을 예. 바꿨더라고요. 당을. 새미래정 이름 자체가 새민주당입니다. 아니 저도 몰랐는데. 새정치민주당. 새정치민주당입니다. 예, 그래서 줄여서 새민주라고 하던데 네. 거기서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자고 하시던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시는군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감찰관 논의 의총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짧게만 드릴게요. 민주당 어떻게 특별감찰관 받습니까? 저 앞서 뭐 윤상현 의원께서 뭐 네. 추천하시면은 20조씩. 더불어민주당 예. 또 받겠죠. 그런데 이제 이제 특감과 특검을 함께해서 쌍특 쌍특으로. 이제 그걸로 받겠죠, 당연히. 여기는 무조건 쌍특이군요. 그렇죠. 특감은 이제 예방 효과고 예. 특검은 이제 죄를 묻는 것이니까. 저희 당은 목요일 의총 네. 때 아마 합의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거는 앞으로를 대비한 제도고 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